뭐 혹시 하다가 좀 음. 어색하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잘라 주시면은 다시 할게요.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자신감 있게. 반말로 해. 이제 반말하는 거다, 지금부터. 네, 시작할게요. 왜 어, 존댓말해? 오케이, 해. 최근 한전체 관련 뉴스들 많이 봤지? 기사 제목들을 좀 가져와 봤어. 한전이 대규모로 채권을 발행하여 시장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돈맥경화 현상이 발생했다는데 오늘은 한전체가 왜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지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볼게. 일단 뒤에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간단히 정리하고 가볼게. 채권은 정부, 공공단체, 주식회사 등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이야. 채권도 수요와 공급의 논리가 적용되는데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채권 가격이 오르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채권 가격은 내려. 그리고 시장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치는 하락하고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치는 올라. 또 채권에는 신용 등급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신용 등급에 따라 스프레드라고 가상금리가 붙어. 신용도가 높으면 가상금리가 적게 붙고 신용도가 높으면 가상금리가 많이 붙는 구조야. 아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치는 하락하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치가 오른다고 했잖아. 마찬가지로 가상금리가 높으면 채권 가치는 하락하고 가상금리가 낮으면 채권 가치는 상승해. 그럼 본격적으로 한전체에 대해 설명해 줄게. 한국전력이 최근에 큰 폭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거야. 올해 2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14조 원이 넘는데 이렇게 큰 폭의 적자를 메꾸려면 자금을 조달해야 해.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국전력같이 큰 규모의 자금 조달을 할 때 주로 회사채를 발행해. 어쨌든 적자를 메꾸려고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 규모가 너무 컸어. 올해 10월까지 발행 규모가 23조 5천억 가량이야. 아까 말했지, 채권도 수요와 공급의 논리가 적용돼서 이렇게 큰 규모로 발행하면 수요가 공급보다 적어서 안 팔릴 수도 있어. 그래서 한국전력은 5.9%로 금리를 발행을 했는데, 근데 이마저도 55%가 유찰됐대. 한국전력 같은 기업이 5.9%를 줘도 사갈 기업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문제냐? 이렇게 한전이 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구축 효과라는 게 발생했어. 신용등급이 트리플 A인 한전체가 시중에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 거기에 금리는 6%로 준다고 하니 그것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들이 안 팔리는 거야. JB금융지주, 한원시스템, LG유플러스, 하나솔루션 다들 들어본 기업이지. 얘네 신용등급도 높은데 채권 발행에 실패했어. 공사채도 인천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가 채권이 유찰됐어. 특히 LG유플러스랑 과천도시공사는 채권 발행 이후 처음으로 채권 발행에 실패했대. 왜 자금 경색, 돈맥 경화라고 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한국은행이 적격 담보증권에 한전채랑 은행채를 추가하고 6조 원 한도의 RP를 매입한다고 했어. 적격 담보증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때 인정해주는 담보물이야. 근데 한전채랑 은행채 때문에 다들 채권이 안 팔리니까 은행들 보고 채권 그만 발행하고 너네들 가지고 있는 은행채랑 한전채 금리도 많이 주니까 그거 사서 돈 빌려가라는 거야. RP는 환매 조, RP는 환매 조건부 채권인데 무슨 말인지 어렵잖아. 간단하게 설명해주면 금융기관이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채권이야. RP 매도자, 즉 시중은행이 들고 있는 채권들 있잖아. 근데 얘네들은 정해진 기간에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 만기 때문에 이거를 담보 잡고 채권 매수자, 여기서 한국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거야. 원래 요즘 같은 긴축 시기에는 역 RP라고 중앙은행이 매도자, 시중은행이 매수자인 경우가 많아. RP라는 게 시중은행한테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건데 물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잖아. 물론 근데 요즘 물가 때문에 금리 올리고 긴축한다고 난리가 났잖아. 물론 해명은 하긴 했지만
한국은행이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정책을 한다는 걸 보면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겠지. 그럼 이게 언제쯤 해결될까? 우선 현행법상 한전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까지만 발행할 수 있어. 작년 말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은 45조 9천억 원이라 91조 8천억 원까지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10월까지 23조 5천억 원 정도를 발행해서 아마 내년에 바닥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 채권 발행 한도가 끝났는데도 적자를 계속 보면 큰일 날 수도 있겠지? 근데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정, 그 발행 한도를 늘리기 위해 법 개정을 고려 중이래. 그럼 왜 이렇게 한전이 적자를 보고 채권을 발행하게 되었냐 하면 한전은 한전의 전력 구입 단가 평균이 169.3원인데 전력 판매 단가는 평균 110.4원이야. 즉 1kW를 팔 때마다 59원의 손해를 보고 있어. 그래서 올해 증권사들은 한전이 30조가량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대. 차입금 비율을 보면은 179.1%야. 차입금 비율은 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인데 올해 엄청 많이 오른 게 보이지. 3분기까지 포함하면 아마 저것보다 훨씬 높아질 것 같아. 거기에 금리도 2.6%라고 나와 있지만 2020년, 2021년 당시 저금리 때 발행한 2년물 채권들이 끝나면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3%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아. 내 예상이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채권 이자 비용으로 5,200억 원을 썼다는데 올해 하반기랑 내년에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하지. 이렇게 하느니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는 어찌 막는다고 쳐도 다음 금리 인상기 때는 버틸 수 있을까? 당연히 힘들 걸로 나는 보고 있어.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전기 요금의 현실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야. 즉, 전기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해. 올해 4분기 적정 조절 단가는 킬로와트당 52.3원을 올려야 하는데 실제로는 5원뿐이 안 올라가. 올리긴 올려야 하는데 고물가 시대니까 이게 걸림돌이 되고 있어.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이 전기를 많이 쓰잖아. 전기 요금이 올라가면 얘네도 비용이 증가하게 될 거고 실적이 아마 안 좋아지게 되겠지. 결국 한국전력이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건데 정부가 최근 전기 요금 인상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물론 현실화까지는 거리가 멀긴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문제고 현실화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전기요금 관련주들이 크게 올라갈 것 같아. 관련주들을 찾아서 정부 정책이 어떻게 언제 바뀌냐를 보면은 아마 좋은 투자처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끝났습니다. 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음. 아, 근데 나 이거 되게 투자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 음, 이게, 근데 이거 그래서 어떤 주식 할 것 같아? 일단 전에 전기요금 어, 인상을 하긴 했는데 음, 그때는 뭐 전선주라든가 한전기술 이런 사실 크게 관련 없는 애들이 올리긴 했거든. 음,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는 걔네들이 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음, 규모가 되게 클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올리면. 음, 음. 그래서 아직 잘은 모르겠는데 찾아보면은 진짜 크게 오를 세네 배까지도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 아, 세네벽까지. 확실히 송배전이나 전력 인프라 쪽이 뭐 전기 그치? 인상이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해도 이슈를 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꽤 좋은 것 같다. 그치. 걔네들이 일단 음, 올리긴 오를 것 같고 음. 근데 이제 크게 오를 애들을 본다 하면은 더 있겠지 찾아보면. 어. 이거 그리고 아직까지 이렇게 내용, 오른 적이 어, 없었으니까. 아, 그치. 좀 대략 요약해서 내가 이해한 바로는 이게 정부 측에서도 얘네가 사실상 공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국유화된 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잖아? 사실 산업은행이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 그치. 대주주가 그렇게 갖고 있기도 하고 90% 하니까 이상이 국가 어 관련된 애들이 갖고 있 그래서 정부의 입김에 가장 강한데 얘네가 채권 시장의 유동성을 해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정기 요금을 올린다 이런 논리로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거 되게 참신한 것 같다. 음. 너무 고생했어. 아, 고마워.